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주식과 달러와의 관계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에그숑숑님께서 3월 13일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신 내용이고요. 안녕하세요, 미쓰리.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어느 강의로 들은 내용인데 달러 약세 때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갈 때 달러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외국인이 팔고 나간다 라고 강의를 본 게 있는데요. 요즘은 달러 약세 현상으로 외국인이 들어온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올려주시면서 항상 고급진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예. 자, 이 질문의 요점은 이거죠. 아니, 달러 약세일 때도 외국인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고 달러 약세일 때도 외국인이 한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냐?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헷갈리시냐면요. 여러분들이 주식과 달러를 이 관계를 공부하시기 위해서 강의를 들으신다든가 책을 보신다든가 아니면 인터넷 검색하시면은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시는 거예요. 자, 돈다방 미쓰리는 여러분 감성경제 방송입니다. 왜 미쓰리가 감성경제 방송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돈다방 미쓰리는 자, 인간이 만든 돈이고 그 돈이 시스템을 갖춘 게 경제입니다. 그 경제 안에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설명하지 못하고요. 점 찍듯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돈다방 미쓰리가 감성경제 방송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시키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전문가들이요. 만약에 지금 달러가 강세인데 그 전문가가 앞으로 더 강세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달러는 더 강세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정말 달러가 더 강세가 되던가요? 아니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가 정점이든가요? 예, 그렇게 얘기했을 때가 정점이죠.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시장 더 간다고 할 때 그렇게 설레발칠 때가 주식시장 고점인 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그걸 하나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요. 제가 미국에 있는 안젤리나 졸리를 소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면서 주가와 달러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안젤리나 졸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개념을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마치 미쓰리가 미국 여행을 가서 미국에서 쇼핑을 하면서 뭐 가방을 하나 산다 이렇게 소비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아마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거를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헷갈리실 거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 산다. 예, 소비 개념으로 일단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은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제가 지금 소설 쓰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은 달러 강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자꾸 뉴스 봤더니 자꾸 달러가 다른 화폐 가치보다 비싸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뭐 이런 그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안젤리나 졸리 아들이 한국 대학교에 다니잖아요. 그러면 나 뭐 방학 때도 됐는데 그냥 가서 아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한국 주식이나 하나 사볼까? 라고 한국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어차피 달러 강세니까.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많은 달러를 가지고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원화로 바꾸죠. 그리고 증권회사에 가서 삼성전자 주식을 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예요? 달러 강세 시대예요. 그럼 안젤리나 졸리는
달러 강세 때문에 원화로 돈을 바꿀 때, 원화로 돈을 바꿔서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 한 주라도 더 많이 살 수 있죠. 안젤리나 졸리에게는 굉장히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 환율 개념인 거예요. 달러가 강세일 때 한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원화로 환전할 때 한국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뭐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또 경제적 관점으로 설명해 드리면 안젤리나 졸리가 나 그럼 한국 가서 주식 사야지?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을 공부하는데 어떤 증권사의 보고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달러 강세가 지속될 거고, 그럼 달러 강세는 원화 약세는 원화 약세 수혜주가 혜택받을 것이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원화 약세 수혜주는 수출주고, 그 수출주 중에 대표 기업이 시가총액 1위인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수출주죠.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한국 주식을 사겠다고 결심했을 때 눈에 확 들어왔던 종목이 달러 강세 이꼬르 원화 약세 이꼬르 원화 약세 수혜주 이꼬르 수출주 이꼬르 안정적인 삼성전자에 꽂힌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바로 달러와 주식을 경제적 개념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주식이 이렇게 안젤리나 졸리가 사게끔 만든 이 스토리가 경제적 개념이에요. 네, 이해하셨죠? 안젤리나 졸리가 환전했을 때 우리나라 주식을 한 주라도 더 살 수 있는 개념이 환율 개념, 환전 개념이고요. 달러 강세였을 때 원화 약세 이렇게 돼서 원화 약세 수혜주 대표기업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살 수 있어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개념, 주식시장에서 풀어나가는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예, 달러 강세 시대예요. 꼭 이렇게 달러가 강세일 때마다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앵커가 물어봅니다. 전문가님, 앞으로 지금 달러 강세인데요. 앞으로 달러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제 생각에는 앞으로 달러 강세가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달러 강세 정점입니다. 자, 어쨌든 근데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왜 전문가님 당분간 달러 강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전문가가 내놓는 근거. 첫 번째,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우려됩니다. 그래서 아마 연준에서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거나 아니면 시중에 풀린 이 달러를 회수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달러의 어떤 그 유통량이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달러 강세를 전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이건 좀 아이러니한 케이스도 있는데, 갑자기 그 전문가가, 제가 달러를 강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좀 아이러니한데 말이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거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더 원할 것이다. 따라서 금과 함께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서 달러의 수요가 몰리니까 달러가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칩시다. 자, 물론 여러분, 달러 강세 요인은 지금 설명해드린 두 가지 이유 이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두 가지 이유만 갖다 대겠습니다. 자, 안젤리나 졸리가 딱 봤더니, 여러분 보세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대요.
그런데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악재예요. 그죠? 연준의 금리 인상은 증시에 별로 좋지 않은 재료입니다. 거기에다가 어쨌든 아이러니하지만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가 더 강해질 거란 얘기는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게는 안 좋은 얘기죠. 그래서 서울에서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방송을 보고 있던 안젤리나 졸리가 야 이거 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든 뭐 아니면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뭐 달러가 강해지든 앞으로 뭐 주식시장 안 좋을 것 같네. 야, 나 한국 주식 삼성전자 팔아야겠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팝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매도한 다음에 안젤리나 졸리는 원화를 갖고 있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서 달러가 더 강해질 거라고 전망하는 순간이 정점이에요. 그 정점을 찍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됩니다. 예. 안젤리나 졸리는 지금 원화를 가지고 있는데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예, 달러로 환전할 때 아주 유리하게 환전을 해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바로 제가 설명해 드린 게 뭡니까? 바로 에그숑숑님께서 강의 들은 내용이에요. 달러 약세 때는, 그죠? 달러가 강해졌다가 약세일 때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환전할 때 더 많이 유리할 수 있는 상황.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아까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서 당분간 달러가 강세가 될 거라고 걸 정점으로 해서 달러가 막 약세로 전환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달러가 이제 약세요 얘기하면 또 전문가가 다시 방송에 나와서 달러에 대한 전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앵커가 질문을 합니다. 전문가님, 지금 달러가 약세로 접어들었는데요. 앞으로 달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번에 전문가는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당분간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는 대충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뭐 세계 경기 회복을 좀 기대를 해야 돼서 아직 뭐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질 않아서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상하기 어렵습니다. 뭐 혹은 앞으로 코로나19가 조금 더 이렇게 심화되면 오히려 돈을 더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 회복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막 돈을 찍어낼 거고요. 막 돈을 찍어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또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달러 약세 때는 달러를 그만큼 많이 푼다는 얘기고 많이 유통된다는 얘기고 그 유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라면 미국만 경기 회복되겠어? 그 주변 국가인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도 앞으로 경기 회복이 기대되겠지. 그래서 외국인들이 뭘 합니까? 예, 앞으로 미국 경기 회복 기대 그리고 거기에 덩달아 한국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사준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에그숑숑님께서 요즘은 달러 약세 현상으로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 이해가 가셨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좀 확 와닿으시나요?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고 헷갈리시거나 이해가 안 가신다면 또 질문 올려주세요.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의 한 20분 내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려다 하니까 사실 부연 설명을 많이 좀 제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달러와 주식의 관계를 볼 때요. 단순히 환율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달러 강세는요, 원화 약세고요. 뭐 원화 약세는 수출주의 수혜다. 그러면 반대로 원화 강세는 수출주의 악재죠.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수출주만 있습니까? 내수주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농심 같은 거, 오뚜기 같은 거 내수주 사주려고 우리나라 주식 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달러와 주식과의 관계를
환율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안젤리나 졸리가 우리나라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왔을 때는 달러 강세가 유리한 거지만 이미 우리나라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팔고 미국으로 갈 때는 달러 약세가 좋은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요 차이가 딱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과 달러 개념은 환차액으로 보기보다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과연 외국인 비중이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외국인 주식 비중이 별로 없을 때는요, 예, 환율의 영향을 받죠. 그랬을 때 정말 뭐 달러 강세 때는 달러 강세 매력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더 사줄 수도 있고요. 수출주 중심으로 사줄 수 있고요. 또 만약에 달러 약세, 즉 원화 강세 때는요, 달러 약세가 미국 경제 회복이라면 미국 경제 회복은 대한민국 경제 회복에 연관성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달러와 주식과의 관계는 환율 개념보다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외국인 비중이 얼만큼이냐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달러 전망이 중요한 거죠. 지금 대부분 올해 국내 증권사들이 코스피 3,500까지 본 이유가 뭡니까? 당분간 달러 약세가 이어질 거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쓰리가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올해는요, 달러 약세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라든가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그리고 거기에 디지털 화폐 전쟁까지 포함한다면, 그리고 지금 국채를 많이 찍어내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보니까 쓸 카드가 많은 미국이 달러의 위상을 떨어뜨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미쓰리 생각에는 올해 달러가 약해질 것 같진 않고, 그래서 다른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3,500포인트는 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바로 그 원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증권사들은 항상 어떻게 봅니까? 증시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그렇죠. 그래서 달러 강세일 때는 원화 약세 수혜주를 추천하고요. 달러 약세일 때는 원화 강세 수혜주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자, 달러 강세일 때는 어쩌다, 달러 약세일 때는 어쩌다,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얘기할 수가 없고요.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전문가가 나와서 달러 강세가 이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이 정점을 찍고 점점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과 달러와의 관계는 늘 그렇게 상대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렇게 스토리를 그려야 되고요. 그래서 두부 자르듯이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나마 여러분, 제가 가장 쉽게 설명했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전문가들이요, 이 달러와 주가의 관계를 얘기할 때 환차익으로 설명하면서 1달러 때 1,000원, 1달러 때 2,000원대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비교는 안 돼요. 달러가 갑자기 1달러가 1,000원에서 2,000원까지 확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기도 어렵고요. 거의 흐름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왜 자꾸 감성경제방송 이렇게 점찍듯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스토리를 잡지 못하시면은요, 허구한 날, 예, 뭐 주식과 달러, 유가와 달러, 뭐 이렇게 다 연관 지으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안젤리나 졸리까지 소환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안젤리나 졸리가 달러 강세일 때 한국의 주식에 관심을 갖고 환전을 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들어왔다. 그랬더니 증권사에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수혜주, 수출주 대표 종목 삼성전자를 추천했다. 그런데 전문가가 나와서 앞으로 달러가 더 강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거고 달러가 안전자산일 거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한국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가 얘기 들어봤더니 주식시장에 별로 안 좋은 거네, 주식을 팔아야겠다 라고 주식을 팔려고 하니 달러가 약세로 전환돼서 안젤리나 졸리가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으로 돌아갈 때 굉장히 큰 수익을 가지고 갔더라. 이거에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끝입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설명해드리면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뭐 감상 혹은 궁금한 점, 뭐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거 있으시면 팟빵, 오디오 클립,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